2023년 3월 31일 회의록. 저는 고태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아픈 상처, 내 세상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다 잊었다 했죠. 아니, 잊은 척하려 했겠죠. 오랜 기억 속에 그댈 담아두고서 참아왔던 이 시간들 더는 그러지 못해 놓아보려 했지만 추억이란 말 속에 아직도 난 서성이고 있었죠. Oh,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아픈 상처, 내 세상에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그대 손 놓지 않고 내 맘 그대에게 말했다면 Still need you to want you to stay by my side. 우리 함께였을까. Baby, baby, 그리움 그 맘속에 그대는 먼 곳에 보여도 다른 사랑으로 미워해도 결국 그대죠. 그날의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세상엔 너무도 소중하고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Yeah, we can make it that we try. Hold on, baby. Yeah, yeah. 자,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억탱인데? 억텐 아닙니까? 네, 오늘 억텐을 좀 부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제가 네, 일단은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네. 우리 바람이가 입원을 3일 동안 하는 바람에 아이고.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쉽지 않죠. 그쵸. 가족이니까 그쵸. 더 그렇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 또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굳이 그걸 내색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색하면 또 이제 집안이 더 개판 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슬픈 일에 남자고 여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확실히 장난 기질이 있나 봐. K장남? K 장남의 기질이 있어서 자꾸 그게 안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하게 돼. 이게 좋게 하면 K장남인데 이제 점점 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낡은 네. 사고방식.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음. 장남이라고 왜 울면 안 됩니까? 아, 대신에 오늘 또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예. 그게 이제 오베라는 남자라는 소설 있잖아요. 아, 예. 그거의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든. 근데 그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 영화 괜찮나요? 아, 영화 괜찮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아니, 제가 제가 회의록을 좀 들어보니까 네. 진행을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왜냐면은 고담의 캐릭터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좋아요. 예. 이런 사고방식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영화 쪽으로는 음. 사실 컨텐츠가 밀리지 않잖아요. 아, 그럼요. 유명 유튜버들한테도 그라무. 그런 영화적인 전문성을 좀 누각을 내세요. 예, 아무도 저를 꾸며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꾸며드리려고 아, 그래요? 조금 정갈한 톤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남자 어땠어요? 오토는 남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꼰대예요. 아, 예. 왕꼰대 아저씨인데, 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네.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어서 삶을 다 정리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네.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혀요? 막 이제 문을 크게 두드린다든가, 음흠. 뭐 이렇게 문 열고 닫는 것도 제대로 못 한다든가,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자꾸 딴 곳에 주차를 한다든가. 오토라는 연세가 좀 있으신가요? 네. 꼰대, 완전 꼰대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니까는 네. 죽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계속 그렇게 이웃하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다시 살고 싶어지는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있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네.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러면서 뭔가 오늘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저와 네. 굉장히 닮아 보여가지고 음. 많이 울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힘드신 일 있으면 오토란 남자 추천드리고요. 근데 울고 나면 좀 후련하죠? 후련하죠. 예. 저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울어요? 꺼이꺼이 울어요. 꺼이꺼이 울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뭐지 배우들은 멋있게 아니,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멋있게 우는데 감정 유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진짜 어려워요. 나는 뭐야. 이제 연기할 때는 보는 사람의 감정선을 깨면 안 되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시원하게 옵니다. 소리 좋습니다. 지르면서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조만간 네. 울려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벌써 한 번 울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3개월짜리다. 네, 3개월짜리. 눈물샘이 3개월 정도. 네. 몇 리터 정도 쏟는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쏟으면 진짜 많이 쏟으면은 한 네. 5리터도 쏟는 것 같아요. 5리터요? 제가 가끔 이렇게 힘을 돋굴 때 네. 좋은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네. 안 좋은 영상을 보는 것도 많아요. 일부러 쏟아내려고? 네, 일부러 쏟아내려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어떤 스타들의 죽음, 그런 걸 애도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어떤 거? 예를 음. 들어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제 떠나가신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아니면 샤이니 종현, 종현 씨의 가장 빛났던 그런 순간들 그런 거 보면서 뭔가 공감을 한다 그랬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보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벗어나는 건 금방 빠져나오는데 네. 그 안 빠져나오고 눈물을 다 쏟아내려고 일부러 더 봐요. 아예 한번 풍덩 네. 빠졌다가 와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저 운 거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와이프분은 보셨나요? 엄청 많이 봤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K 장남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오토라는 남자 영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영화 중에 또 비슷한 내용인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 있죠? 봤을 수도 있는데 나다니엘 블레이크라고. 나 다니엘 블레이크.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비슷한 내용의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그쵸. 보셨죠? 저는 듣기만 했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어떤 네. 시청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시청의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살짝 비꼬는. 그쵸. 네. 그런 어떤 맞아요. 시스템적으로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시스템적으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맞아요. 자꾸 도움에서 누락되는 그 영화도 좀 생각이 나네요. 사위평 영화죠. 음. 네. 그런 영화도 좋고 저도 이제
봐야지 하면서 못 보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아, 명작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나다니엘 블레이크.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영화니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목이 뭐였지 하면서. 제발 외우는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서사, 이야기를, 감정을 기억하지, 명사로 기억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를 기억하고, 명사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조금씩 와리가리 하는 것 같아요. 와리가리 아, 한다고요. 예, 예. 네, 말 순화해서 해주시고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제가 근데 다 W로 시작한 단어니까. 네 회의록을 시작을 했는데 네. 두서없이 갑자기 제 근황으로 시작해서 네. 네, 정말 두서없이 시작했는데요. 네. 일단 인썸도 새 소식을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뭐 있었나요? 세차했습니다. 아 세차했군요. 아니, 저희 집이 지하주차장이에요. 네. 필로티 구조의 지하주차장인데, 아니, 거기가 거기 필로티 안에, 구조예요? 거기가 필로티 구조라고 해야 되나? 반지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하주차장이. 아, 필로티 구조는 아닌가? 필로티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 언덕백이 있는 집이니까. 맞아. 아니, 거기다 차를 세워놨는데, 노랗게 낀 거예요, 차에. 뭐가? 미세먼지가, 황사랑. 미세먼지가 그렇게 껴요? 왜? 거의 운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세차를 과감하게 했죠. 어디서요? 자동 세차입니까? 한성 손세차. 한성 손세차에서 했습니다. 저는 세차가 없으니까 네. 세차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차를 빌리고서는 이제 세차를 하고서는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해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차가 그런 게 있어요. 음. 이제 그다음에 결혼을 했지만 내가 만약 결혼을 한다 쳐. 막 상견례를 했어. 근데 이제 장인어른 되실 분들이 이제 다 인사드리고 딱 내 차를 봤는데 더러워. 이러면 난감하잖아. 그러면 좀 이제 인성이나 이런 건 성격을 좀 알 수 있죠. 게으르구나 판단할 수도 있고. 맞아. 그 동전 넣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아예 맡겼습니다. 아직 차가 맡기는 건 뭐예요? 그냥 세차해달라고 맡기고 전 다른 볼일을 손세차인데 직원이 있는 거구나. 직원분이 해주시고 손세차 분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골프를 치러 올라왔죠. 누가 들으면 부자인 것 같네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싹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 라운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손세차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박스 같은 데 들어가서 네. 500원짜리 동전 넣고.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게 이제 좀 짧잖아. 그쵸. 그거 시간이 한 1, 2분? 못해도 7,000원 돈 들고 가야지. 맞아. 은근히 많이 들더라고. 제가 공익근무할 때 제가 관리하는 차량이 3개가 있었거든요. 포토2, 렉스턴, 그리고 스타렉스. 세 차를, 하루에 손세차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죠. 제가 다 직접 크니까. 하고 제가 차량 관리 담당이었기 때문에 진짜 그땐 말로 쇠가 빠진다고 하루가 그냥 다 가요. 요거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고 가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상도 좋으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땐 유튜브가 발달하지 않았어 가지고. 맞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손수 다 배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어쨌든 저는 바람이 2번 얘기와 저는 세차 얘기 해봤습니다. 근황이 날게 뭐. 그렇죠. 이렇게 시간 끄는 거예요. 네. 그냥 뭐라도 일단 얘기해 봐야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봄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인썸 어떤 곡을 한번 골라주실 건가요? 제가 저번에 선곡하려다가 실패했던 김현자 선생님의 아침의 나라에서. 아침의 나라에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원래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은 맞잖아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내가 가사 안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은 거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근데 이게 찬송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88 올림픽. 올림픽 주제곡 하다가 김현자 선생님 맞아요. 그게 맞구나. 네, 아침의 나라에서를 원래 오늘 선곡을 봄을 테마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 어떻게 보면 4계절 중에서 아침에 해당하는 계절이 봄이니까. 네. 그래서 김현자 선생님의 아침의 나라에서. 결국엔 이거 듣는구나. 네. 자, 그러면은 김현자 선생님의 아침의 나라에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정한 친구처럼
아, 이 노래 좋습니다. 예. 아침의 나라에서. 좋죠. 아, 그러잖아요. 되게 그때 당시 시대 분위기가 음.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희생된 부분도 많지만 그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막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그렇죠. 시기여서 네. 요즘 워낙 어려우니까 그때처럼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조금 뭐 다들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억팔이 삼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아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고 딱 이유는 그거예요. 아, 최근에 뉴스에서 그 네, 손자분이 예, 많이 예, 나오셔가지고 예. 한번 드립을 쳐봤습니다. 예, 아니 뭐 그냥 봄이라 하면 사계절 중에 제일 처음이니까 그쵸. 아침에 해당하지 않을까. 시작의 의미가 있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좋은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오늘 할 얘기는 일단 수정. 수정? 예, 시프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프섬 알아오셨나요? 도둑제도. 예. 아, 그거 이거는 의사소통의 오류였는데, 예. 그러니까 원어는 고담씨 그 해석원 고태일님께서 네. 그 편집할 때 자막으로 썼잖아요. 그 워딩이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로 그게 도둑제도라는 뜻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프섬. 네, 근데 다른. 시프 아일랜드라고 해야지. 시프섬은 진짜 뭐냐? 옛날에 똑같은 게, 지금은 괌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괌도라고 불렀어요. 아, 괌도라고 불렀다고? 옛날 분들은. 아, 진짜? 옛날 기사들 보면은. 애매하네. 괌도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분들 이런 것도 있고 옛날 야구단들이 거기가 기온이 좋으니까 전투훈련. 맞아. 괌도에서 나가 있는 누구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80년대에는. 아, 진짜 막 헷갈려서 썼구나. 혼동해서. 그쵸. 혼용해서 썼는데. 아니, 괌도 맞는 얘기죠. 괌섬이니까. 네. 네. 아,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편집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둑계섬. 도둑제도다, 마젤란이.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원래는 시프섬이라고 불렀다라고 인썸이 얘기했는데 제가 시프섬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자꾸 남극에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야. 남극도 할 얘기 많죠. 그래서 이거 다른 곳인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도려냈습니다. 도려냈는데 사실은 시프가 영어로 도둑이죠. 예, 도둑, 도적 이런 뜻이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말 그대로의 시프섬을 찾아가지고 그치. 오해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마젤란이 네. 이제 마젤란은 원래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마. 자꾸 우리가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근데 팩트를 찾아야 되잖아. 스페인 국왕이 국왕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의 북마리아나 제도 정도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 진짜 보통이 아니다. 많이 떼갔다.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도둑섬 그거를 이제 스페인어로 써놓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마리아나라는 여왕이 후원하는 선교 단체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도둑놈 제도로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렇죠. 마리아나 제도로 바꿨다. 그리고 북을 붙였다. 그게 북인 이유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괌이랑 그 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이라고 하는 그쪽이랑 행정구역이 별도였어요. 왜냐하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괌은 미국령이었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죠. 마리아나 제도도 미국령이에요. 아, 그래요? 2차 대전 때는 근데 거기가 일본. 그렇구나. 왜냐면은 원래는 독일, 또 타임라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미국이랑 스페인이랑 싸웠어. 네네. 미국이 이겼어. 근데 스페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섬들을 넘기는데 미국은 괌밖에 몰랐어.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몰라 위야 뭐야 됐는데 스페인이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독일이 마침 그때 비렐름 2세였나가 네. 또 틀리네. 아니야. 그러니까 식민지를 찾고 있었어 독일에서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우리가 살 게가 독일 거였어.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났잖아. 1차 대전에 독일이 졌잖아. 네. 그리고 1차 대전에 일본이 승전국이었잖아. 넘어갔군요.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격렬하게 붙었던 미국과 일본이 그런 섬입니다.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은데 여기도. 갑자기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미드웨이전이요? 미드웨이가 거기 아닌가요? 그 근처인가요? 근처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근방을 일대로 콰달카날 이런 섬들을 놓고 일본이랑 정말 미군이랑 그때는 진짜 물량 대 물량으로 엄청 세게 붙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생각보다 미국이 많이 고전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함부로 건드릴 주제가 아닌 게 밀리터리 덕후 분들은 제가 상대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요 정도 흐름이 있다. 여러분 저희는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디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죠. 거니까요. 예. 네. 자 그리고 그 인썸이 명작 애니메이션 뭐 인생 애니. 예, 인생 애니메이션 64강 해가지고 1등을 한 게 헌터헌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아, 봤어요? 예, 헌터헌터를 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보고 오, 지금 5화까지 봤거든요. 와, 정말 많이는 안 봤네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가 참 험난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볼 상황이 안 됐는데 어쨌든 헌터헌터를 보고 왔습니다. 5화면 어느 정도 내용이죠? 이제 헌터 시험 끝나가나요? 아니요, 헌터 시험 이제 처음인 것 같고요. 그 히소카? 네. 히소카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히소카가 너네들 마음에 든다 하면서 아, 달리기 할 때 안개 속에서. 예, 달리기가 아닌데 숲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달리기 한데 이제 숲을 지나가는. 예, 과정에서. 숲 지나가서 딱 끝났거든요. 음. 제가 본 감상을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거기까지 봐놓고 감상을 예, 예.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조금씩 제가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아, 전 예, 또 예. 해성한 고테일이다 보니까 예, 한번. 헌터헌터를 한번 해부해보자. 해부해 본다. 예, 그런 그쵸, 느낌으로. 그쵸. 이거 컨텐츠로 이거는 따로 애니 컨텐츠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재밌으면은 뭐 사람들 반응 좋으면은 예. 하는 걸로 하고. 어땠어요? 제가 헌터헌터 1화부터 5화까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안 맞는다 아. 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면 초반이기도 한데다가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초반에는 너무 웃긴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초반에 그 주인공이 누구죠? 진프릭스. 아, 곤프릭스. 프릭스인가요? 예, 곤프릭스인데 이제 아빠인 진프릭스를 찾으려고 헌터가 되는 거죠. 프릭스가 성이군요. 예. 그 곤이 처음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나뭇잎이 모자 위에 쌓여 있어요.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왜 쟤는 저러고 있지? 근데 이거 네. 이게 조사님들께서 이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 조사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 조사님들께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자연과 민물. 그래요? 예, 민물에서 낚시하시다 보면 자연과 일체가 돼서. 그게 그러면 바탕으로 할 거군요. 그 물고기가 싫어하니까 시끄러우면.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꼴사나워요. 너무 이제 약간 멋부린다라고 느꼈죠. 그렇죠. 좀 멋부리는데 얘가 가만히 애가 네. 애새끼가 거기 나무에 앉아가지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나뭇잎이 계속 쌓인다. 이건 뭐겠어요? 얘가 오랫동안 여기서 한 자리에서 집중력이 있다는 거죠. 집중력 있게 물고기를 꺼내려고 한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표현이 이게 좀 단순하구나. 근데 이게 원작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그래도 봐야지 해서 일단 거기서 걸렸고. 네, 봤는데 두 번째로 또 걸렸던 거는 사실 배에서 예. 여기부터 이제 시작됐다. 너네들이 여기서 헌터 시험은 지금 시작된 거다. 헌터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네. 너네들이 이 배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이제 뭐 시험을 합격 여부를 여기서 먼저 거르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벌써 거기다 보냈다는 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배잖아. 네, 배죠. 전화가 없는 시대잖아요. 아니, 거기 전화기 있는 시대. 전화기 있어요? 네, 전화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전화기를 나는 거기서 못 봤어. 근데 연락을 벌써 했다는 거야. 팩스도 보내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네요. 예, 핵폭탄도 나오는 데인데요, 거기. 네. 그리고 인물 관계들이 갑자기 네. 그 선글라스 낀 레오리오라는 친구하고 그 키 조그만한 노란 머리 친구. 테라피카. 네, 테라피카인가 뭔가. 네. 그 둘이서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근데 뭐 초면에 남자들끼리 싸움 있을 수 있죠. 너 밖으로 나와.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러는데 네. 사람이 한 명이 평 튀어나가네? 네. 그러면서 걔를 구하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화해를 해요. 네. 내가 잘못했다. 뭐 또 안 했는데.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하다가 친해지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반말을 해. 기분 나빠. 너 뭐야? 나와봐. 했는데 우리가 봉사할 거리 갑자기 딱 떨어졌어. 봉사활동 하고 나니까 새끼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땐 되게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시대에 보니까는 얘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걔네 10대예요. 그냥 10대더라고? 그 친구들 10대입니다. 자기가 뛰어가면서 갑자기 나 10대야 그러는데 저도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었구나. 키는 아직도 10대시지 않아요? 10대보다 못하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 10대들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작품적으로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헌터 시험에 뭐 헌터가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따라가기 아버지 활약이 저는 보여주질 않았으니까 아주 나중에 나오겠죠. 근데 초반에 그런 것들 동기부여를 안 주다 보니까 아까 그 선글라스 끼나라든지 노란 머리라든지 네. 그런 친구들이 다 동기부여가 없이 헌터 시험에 참가를 갑자기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동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요? 조금씩 나와요. 네, 예,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적인 용법으로 하면은 영화적인 용법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동기부여를 준 다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호흡이 다르죠. 호흡이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제 드라마 호흡이랑 영화 호흡이 가장 크게 다르죠. 다른 게 다른 네, 다른 맞아요. 거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성격 먼저 딱 펼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동기를 하나씩 맞아요. 풀어가는 호흡인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빡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바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호흡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토라는 남자에서도 네. 초반에 이 남자의 성격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헌터나 이제 다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호흡적으로 내가 안 맞는 거구나. 네. 그걸 느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네. 5화 만에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뭔가요? 히소카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작가 이름이 뭐죠? 토가시요. 토가시죠. 이 토가시라는 이 작가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요? 네. 예. 아이들을 왜 좋아하느냐? 이 처음에 헌터 시험이라고 진행되는 이 부분들이 네. 대부분 인성교육이더라고요. 그렇죠. 참을성. 네, 그러니까 완전 인성교육이에요. 얘가 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에서 답이 없는 문제를 내죠. 답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얘네가 헤쳐나갈지, 네. 그리고 상대방을 도와줄지, 네. 말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제대로 된 인성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작품 같더라고요. 신박한 해설이네요. 아, 그래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납득되는데, 이제, 히소카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 인성을 위한 시험은 아닌 걸로 되죠. 그러니까 히소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뭔가 파이터 느낌이 그러니까 싸운 액션물? 배틀물? 네. 배틀물스러워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아이들이 좀 잘 자랐으면 하는? 좀 태도를, 친구를 남을 도와주고, 서로 끌고 가고, 뭐, 협동심을 기르고, 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그 시험 과제로 넣어가지고, 정말 애들을 좋아하는 작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느낀 부분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만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 감독관이 합격이라고만 하면, 악마도 합격될 수 있는 게 이제 헌터 시험이긴 합니다.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되게 신박한 해설이라 놀랍고, 여담으로 이제, 토가시라는 작가분이 어떤 만화가랑 결혼했는데, 어떤 만화가랑 결혼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일러문. 맞습니다. 네, 대형 팬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아, 예. 그래서 헌터는 네.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봤으면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액션은 그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 흡입력 있잖아요. 그쵸. 근데 헌터의 초반부 같은 경우는 마음을 흔드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왜냐면은 답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이들은 하나는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답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그 오는 충격? 그쵸. 약간 헌터가 대체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배틀물하고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그 헌터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하겠습니다. 물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한 분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머니랑 또 한 분은 아내예요. 누구를 고를 겁니까? 저는 이거의 답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봐가지고 네. 전 아내입니다. 아, 아내요? 네. 전 둘 다 구할 겁니다. 아니 이게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건데 네. 여기서 아내를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래요. 왜냐면은 네. 부모님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요로 나아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그 고르는 사람을 당연히 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리사랑 같은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건데 네. 아이한테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없대요.
상대적으로 덜하죠. 네,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네네. 네, 왜냐면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낳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아내를 선택하잖아요. 선택이라고 하니까 좀 거시기하긴 그러니까 한데. 요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 그쵸. 정신의학관가 뭔가 네.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어쨌든간 내가 서로 마음에 맞았으니까 그렇죠.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 그래서 부모보다는 아내가 더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론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거죠. 쏠릴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집사부일체에서 만나봐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구하는 걸로. 원래는 답을 아니야 헌터 시험에 합격할 텐데 그렇죠. 저는 헌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떨어진 거죠. 무이자 대출 물 건너갔네요. 상당히 세게 나오는데 헌터 자격증 있으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데. 헌터를 일단 5화까지 봤으니까 6화부터 제가 다시 보고 또 뭐 끊어서. 다른 해석을 한번 예. 네. 한번 보죠 뭐. 이제 재밌네요. 배틀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 있었어. 뭐요? 이게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장르구나. 지금까지는 오디션물이에요. 예 맞아요. 네. 초반엔 좀 그런. 느낌이 K-팝 나죠. 스타예요, 그냥. 신박한 해설이네. K-팝 스타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많이 보던 사람이어서 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똑같은 길로 왔을 텐데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으며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 도착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대기실에서는 얼마나 기다렸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쵸.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게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다른 길도 있었나? 이런 생각 들면서 아, 이게 좋네요. 고담의 헌터의 발자국을 따라서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정식 컨텐츠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욕은 뒤지게 먹겠지만. 욕은 뒤지게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봤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해석을 독점하려 하면 안 돼요. 좋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해보고, 저 노래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요, 네. 조이의 주댐무. 주댐무 노래 알아요? 주댐무 불어 아닙니까? 네, 노래. 노래는 모릅니다. 널 사랑하나 봐. 그걸 조이가, 리메이크 한 곡이고요. 원래는 헤이의 주댐무죠. 박혜경의 안녕도 조이가 리메이크 했을 때 그때 맞아요. 네, 그때 앨범에 들어갔던 좋은 곡입니다. 노래들 다 했구나. 네. 조이의 주댐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깨끗한 빗소리에 널 만나기 전 설렘이 더해가고 영화를 보러 갈까 어디로든 떠나볼까 투명하게 물든 거리를 함께 걸어볼까 조금 더 가까이 작은 우산 속에 내 한쪽 어깨 끝이 다 젖어도 난 좋은 걸 널 사랑하나 봐 사랑에 빠졌어 이 기분 좋은 느낌이 변함없길 바래 널 사랑하나 봐 자꾸 보고 싶어 매일 모닝 커피를 너와 들고 싶어 언제나 힘겨울 때 내게 올 그런 사람 애써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가끔씩 화를 내고 때론 내가 돌아져도
네, 듣고 왔습니다. 주댐 뜻을 알았었는데 까먹었네요. 사랑일 거예요, 아마. 아, 데케로가 스페인어고. 데케로. 예. 이거 어와이니는 맞나? 맞을 거예요. 어와이니는 중국어. 중국어. 네. 주대무가 아마 프랑스어로 사랑해가 아닌가. 불어인 건 확실합니다. 네, 맞아요. 어쨌든 주댐무 조이의 주댐무 듣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댓글 읽기 시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멘탈 비눗방울님 네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간만에 언어의 정원편 생각나서 찾아보니 대형 팬더 언어의 정원편이 내려갔네요. 아마 저작권 이슈겠죠. 네, 요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언어의 정원 오늘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원래 언어의 정원을 다른 편에 껴서 들어갔나? 내가 못 찾는 건가 했는데. 신축 교행까지 가서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찾아봤는데 언어의 정원 편이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게 비공개 처리돼 있더라고요. 아, 이제 알아서 비공개로 되나 보다. 그 알아서 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옛날에 했던지. 예, 옛날에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알았으니까 뭐 저작권 되는 부분을 빼고 다시 업로드를 하든지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멘탈 비눗방울님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 근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번에 스즈메의 문단속 300만 돌파 기념으로 방한한다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한번 뭐 뵌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못 뵀습니다. 그거 아마 극장에서 아마 뵀을 거예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요? 예, 그때 라이브 톡인가 뭐 해가지고 예. 저도 있었어요? 아니요, 이성은 없었어요. 제가 만났으면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네,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이성환님. 저는 안 갔어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자, 다음은 전차님입니다. 블루록 다뤄주세요. 블루록이 뭔지 아시나요? 파란 바위겠죠? 푸른 산호초 영화 좋아합니다. 푸른 산호초는 그거 아닌가요? 오시네. 와타시 노 그런 시티팝 느낌의 노래도 기억나는데 네. 제가 말한 푸른 산호초는 OCN에서 자주 하던 영화 있습니다. 블루록 한번 검색해볼게요. 그러니까 뭔지 봐야겠네. 축구만, 저 이거 압니다. 아, 이거 어떤 만화예요? 이것도 케이팝 스타터인데, 고단 많이 하네. 예, 제가 1권만 봤어요. 장르의 배틀로얄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마 네. 제일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네. 오디션을 보는데 한 100명 뭐 몇백 명 정도가 모였나 봐.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살아남는 이야기, 축구 그러니까 미션이 하나씩 있고. 근데 목이 쇠사슬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미션이 좀 강해요. 좀 세. 한 방에 가둬놓고 거기서 공 뺏기를 한다든지. 또 일본 우주일군 키우는 거. 뭐 그런 거야. 우주일군 키우는 내용이구나.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나? 애니메이션 있네요.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나중에 이거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어차피 축구 얘기하면서 한번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1권밖에 안 나왔네. 1권만 보면 참 좋잖아요. 아니네. 뭐야? 소설이네. 소설. 만화책은 꽤 나왔네요. 네, 한 16권까지 나왔네요. 네. 근데 연령별 대표팀이 아닌가 봐요. 보니까. 청소년 대표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긴 요즘 수염난 분 보니까 하긴 요즘 발육이 워낙 빠르니까. 네. 오호, 여성도. 여기 써있네. 2018년 월드컵 일본 대표팀 16강 탈락해가지고 그래서 300명의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야. 이기심 넘치는 스트라이커. 2000년대생 중에 뽑는 거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2018년도 월드컵 탈락하고 있으면. 예.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저희가 읽어보는 대로 아니면 애니메이션 보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안 그래도 축구계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요번에 좀 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상님. 신우이와 올케 사이입니다.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새언니입니다. 반대는 올케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새언니. 생각해보니까 되게 간단한 거였는데 그때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가지고. 이게 은근히 이런 것들을 외워두지 않으면은 맞아. 제때제때 안 내요. 호칭이 뭐였지? 고민하게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러니까 여자 가족이 없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생 있잖아요. 네, 여동생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해보면 딱 그냥 바로 나올 텐데. 근데 내가 죽어야 시작되는 스토리잖아. 왜? 내가 죽어 내 아내랑 살아가지고. 안 죽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관계는 얘기할 수 있죠. 새언니 하는 거 바로 볼 수 있었는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연하의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아, 연하. 결혼하래. 네. 내 여동생보다 어려. 네. 그럼 세연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해야죠. 네. 근데 뭐 명칭만 세언니인 거지 뭐. 근데 요즘 뭐 친하게 지내면 맞아. 그냥 언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언니 하면서 반말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언니 이것 좀 해줘요 막 이렇게. 그게 반말이에요? 어. 존댓말인데 해줘요 하잖아요. 아 그런가? 세연님 그거는 뉘앙스만 반말이지 워딩은 반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세연님 이거 좀 해봐봐. 해봐봐.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친하면은 다 요즘엔 그런 게 또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잘 친하게 지내는 집도 많으니까요. 맞아요. 자 어쨌든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제가 다시 안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길 바래서. 네. 근데 이번에 윤전사님께서 또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방구석 미라클님 댓글 읽어주시죠. 네, 도쿄 리벤지라고 쓰셨는데 도쿄 리벤지도 이게 애니메이션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도쿄 리벤지는 뭔가요? 도쿄가 복수하는 내용이죠. 모르는군요. 네. 검색해보겠습니다. 없네. 있네. 도쿄 리벤저스인 것 같은데요. 리벤저스. 이것도 모르나 보네. 도쿄에 있는 어벤져스 같은 건가? 지금 거의 뭐 애니 바보가 돼가지고 인성이 네. 타임루프를 소재로 한 일본의 서스펜스 학원. 저도 이거 읽은 봤습니다. 정말? 되게 컨텐츠를 많이 쟁여놓으셨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것도 아마 영화로 개봉을 했을 거예요. 네, 실사 영화로 개봉을 해서 제가 대충 정보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영화 포스터 보자마자 느껴지네요. 어떤 영화일지.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네.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네. 죽었는데 그래 타임리프가 되니까. 네, 근데 무슨 사건이 생기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그거를 뭐 보다 보니까는 내가 죽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는지 뭔지 뭐 그렇게 되나 봐요. 뭐 재벌집 같은 느낌으로. 모르겠어 나도. 뭐 자꾸 막 타임루프하고 뭐 사람 구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영화가 제가 이제 보려고 딱 보니까는 이게 조금 만화보다는 조금 별로 안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네.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영화가 또 개봉을 할 거예요. 네. 아마 계속 시리즈가 계속 되니까는 그때 한번 제가 하든 뭐 인썸이 하든 한번 해보는. 개봉했었네요. 네, 한번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마 2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정말로님. 네, 인서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 느낌 나서 좋아요. 저는 이제 편집하는 입장에서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뭘요? 미니 팬더가 대형 팬더 예전 느낌이 나나요? 저도 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시추도 그렇고 네. 옛날 느낌 난다고. 옛날 느낌 나는데 좀 더 깔끔한 느낌 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편집이 이 싹둑싹둑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과거 향수를 좀 자극시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기존 팬들이 또 이제 계속 기다리셨을 테니까 좋으면서도 이게 계속 이쪽으로만 또 멈추면 뭐라고 하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1화는 어땠어요? 뭐 괜찮게 봤습니다. 뭐 부족한 건 없었어요? 부족한 거는 카메라 위치를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똑같이 찍어서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며칠- 다음번 녹화 때문에 몇 화까지는 계속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말을 좀 더 정갈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많이 느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좀 바램이라면 네. 제 의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였냐면은 애니메이션을 추천해 주세요. 5가지 정도 추천해 주세요 했을 때 이제 인썸은 이걸 금방 들은 거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판이라고 자기가 한계를 짓더라고. 그러니까 추천하는 애니메이션이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얘기 안 하니까 이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이거 못 알아듣잖아. 아니 그러니까 TV 애니메이션판을 저는 이제 의도를 한 건데. 저 에반게리온 TVC 얘기한 건데. 그랬구나. 처음에는 이제 극장판으로만 위주로 저는 극장판 맞아. 위주로 봐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짧으니까 바람아 나가고 싶어. 짧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내가 좀 말을 못하나?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좀 둘이서 길러야겠다. 네. 저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네. 인썸도 자세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로스 나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 아, 로스를 이제야 줄인. 이제라도 많이 줄이는 게 어디예요? 많이 늦었네요. 네. 자, 다음은 네, 차프 M24님. 네, 편집된 부분 궁금하네요. 이번 스즈메 같은 경우도 일본인이 아니라면 갖기 어려운 정서가 담겼다고 하던데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임썸님의 설명이 듣고 싶네요. 네, 근데 아마 수로 얘기일 거예요.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회의록 너무 길어지는데. 지금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네. 제가 스즈메 문단속 때 그 인썸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 예,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질문 주시면은 아마 인썸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네. 기대하신 내용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아, 금리 네. 설명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좀 자세히 못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어차피 방송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편집은 될 거예요. 예, 네. 프라자 호텔 그 합의 때부터 제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프라자 호텔? 예, 프라자 합의. 예. 프라자 합의. 그러네요. 미국이 예. 일본에 그래요. 지금 가치 통화를 확 갑자기 올려버렸죠. 확 기억이 나네요. 네, 예. 되게 복잡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즈메 보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재밌게 또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떨어진다는 건 기본 전제로 딱 갈고 하시네요. 아니, 그건 것 같아요. 인썸의 특징을 알았어. 뭐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목적이 있으면, 만약에 스즈메의 문단속이다. 스즈메의 네네. 문단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스즈메의 문단속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마인드맵 퍼지듯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스즈메의 문단속을 검색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듣는데, 마인드맵에서 조금 더 두세 가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 보고 요즘 분들도 다 정보와의 홍수에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다 아는 내용 그래서 사실 뭐하러 있나. 두세 발 정도 나간 이야기니까 네. 이게 내가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정도까지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뭐하러 또 하니까. 그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네. 그 사람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네. 안 듣고 나갈까봐. 그럴 수도 있죠. 안 듣고 나갈까봐 걱정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금리부터 해서 아까 말했던 근본 이제도 얘기했어요. 플라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 이제 전에는 은본 이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 왜 달러는 기축 통화에서 그 절대적인 위치를 갖게 됐나 그쵸.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봐봐요. 달러 얘기하고 기축통화 얘기하는데 스즈메랑 연결이 돼. 갑자기. 돼요. 그러니까 제 시점에서는 됐어요. 그래서 제 시점에는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제가 되게 자목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스즈메 보고. 뭐였죠? 이제 100년 전 네. 이에 있었던 네. 지진 얘기하면서 사람이 네. 그때 당시 참상 어. 그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박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올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스즈메는 뭐 예민하긴 안 다뤘습니다만 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년 된 해예요, 올해가. 네.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게 두세 발 더 나간 거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썸은 요거를 다 연결 지어서 얘기하고 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스즈메를 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보지 않은 분들이 오면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걱정이다 정말. 근데 뭐 상관없죠. 이미 개봉한 지 꽤 됐는데. 네네.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나갑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노래 인썸이 고르는 노래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인데 뭐 이 노래 안 들으면 네. 섭섭하죠. 뭐요? 버스커의 벚꽃연금으로. 벚꽃연금. 네. 제 원래 제목이 뭐죠? 벚꽃 엔딩이요. 벚꽃 엔딩이죠. 이제 네. 이런 것도 까먹으면 말합니까? 제가 버스커의 노래를 그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길거리에서 길 걸으면서 완곡 다 들을 수 있죠. 네, 노래는 아는데 제목을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안 하니까는 벚꽃 엔딩입니다. 네, 벚꽃 엔딩이군요. 딱 자, 지금이네요. 벚꽃 엔딩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록 끝.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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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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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